그동안에 책 만드느라고 애썼는데. 다 당신이 말없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박태영은 1943년생으로 전남 광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광양에서 다녔고 저희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젊은 그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학교에 앨범 사진 찍는 그 형이었었어요. 사진을 집에서 밀착을 하고 뭐 하는 걸 보니 상당히 재밌었어요. 롤라이프렉스를 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찍는 방법도 그 당시만 해도 수동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인화하는 건 그 형이 만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됐는데 순천고등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 한양대를 이렇게 다니는데 저희 집에 이제 등록금을 댈 수도 없었고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사진교사 하고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에 입대를 했는데 그 사진이라는 그 특기가 있더라고요. 지원해가지고 2개월 동안 사진 교육을 정상으로 배웠습니다. 그 당시는 스피드그래피라는 그 4x5 필름이 들어가 있는 그걸로 실제로 사진도 찍고 인화도 해보고 밀착도 해보고 그랬는데 김해 비행장 K1 비행기장 거기에 배치가 돼서 3년 동안 사진을 이제 찍고 또 저녁으로는 영사기 영화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일보에 시험을 또 봤습니다. 일간 스포츠를 창간을 하고 사진기자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뽑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이 합격이 돼가지고 한국일보에 입사를 해서 1970년 3월 1일부로 철도청을 관두고 한국일보에 입사해서 96년 12월 31일부로 한국일보를 명예퇴직을 하고 스위스에서 가서 일하는 것이 또 10년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사진기자 생활을 한 것은 약 40년 정도 실질적으로 되고 그 사이 이렇게 보면 사진만 한평생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뒤에 메모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뉴스도 듣고 이렇게 했지만 모자란 것이 너무 많고 그 당시 좀 더 열심히 했고 하고 정리정돈을 잘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이 사진은 제가 광주에서 취재했을 때 시민군에 또한 경군에 언제 총을 맞을는지 몰라서 가슴속에다가 나는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박태영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하고 주소를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메모지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취재한 사진들은 서울로 올라왔었지만은 한 장도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계엄군들의 검열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38년 만에 한국일보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특집으로 보도를 들어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책 내용을 다 편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사진기자입니다라고 정했었습니다. 사실은 한 10여 명한테다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모두 다 이 사진이 사진도 그렇지만 제목도 좋다고 3분의 2가 나는 사진기자입니다라는 걸 추천해서 결국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는 어느 사진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반세기 동안 살아왔으니 얼핏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큰일을 해낸 것 같지만은 부끄러움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진기자 50년 세월을 보냈을 뿐 이거야 하고 내세울 만한 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기자로 첫 출발을 내디딘 것은 1970년 3월 1일 한국일보 견습 25기 기자로 입사한 것이 사진기자 인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일보에서 27년간 카메라와 함께 생활하다가 사진부장을 끝으로 퇴사하고 민영통신사 뉴시스에서 사진영상부 사진기자로 제2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약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사진기자로 늦깎이까지 일하고 있는 것은 사진 실력이나 취재 능력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저와 접촉했던 취재원과 동료 선후배 사진기자들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라고 여깁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지원과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그 덕분에 사진기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사진기자로 일하는 격동과 혼돈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의 억압과 이를 타도하는 이러한 혼돈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심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급변하는 정세 속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저 또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 일보에 재직하면서 국내 사건 현장은 물론 북한,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 취재하는 기회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사진집에는 그때의 진솔한 기록들입니다. 그때의 취재 현장을 오늘 되돌아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부끄러움이 앞서고 만감 또한 교차합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때에는 목숨을 건 취재와 삶의 본능 사이에 갈등해야 했고 이로 인해 때론 현장을 지켜야 하는 사진기자의 사명을 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2년 12월 2일 밤에 일어난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이죠. 화재는 사진기자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린 남녀 10대 가수 청백전이 끝난 직후 발생한 화재는 아비규환이 된 상황에서 3층 창틀에 끼어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저는 본능적으로 매컷을 누른 후 가까이 있는 소방관에게 소리를 질러서 수아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천우신 줄 알까 아이는 구조되고 살아났습니다. 당시 기적의 소녀로 불렸던 조수아 양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을까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입사 3년 초년생 기자에게 제6회 한국기자상, 제16회 세계보도사진전 은상, 제11회 한국보도사진전 금상을 안겨주었으니 사진기자로서의 보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집 출판을 권유하는 전민조 전 동아일보 출판사진부장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야 보관해온 신문 스크랩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으로 인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도 촬영 장소와 날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설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영감을 보도사진 영감에 수록된 사진과 스크랩북에 붙어있는 사진을 복사했고 당시의 기사를 검색하여 설명을 붙여야 했었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사진기자로서 달려온 반세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제게 희한이나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음 생애에도 사진기자가 돼 물불 가리지 않고 취재를 하고 찍은 사진은 그날 설명을 붙이는 듯 정리를 잘 하렵니다. 사진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눈빛출판사 이규상 사장님과 한국사진기자협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5월 박태홍. 그동안에 여태 몰랐지만 책 나온 다음에야 이제 이런 고생을 했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밀어줬기 때문에 뭐 했으면 지금 박태영이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다 당신 덕이야. 그래서 그럭저럭 50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 애써서 다 덕분이야. 당신 덕이야.